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 아이돌봄 서비스라는 게 어떤 거죠? 예, 여가부에서 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요, 예.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도우는 맞벌이 가정 등의 그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네. 돌봄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 맡길 데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와서 아이를 좀 몇 시간 봐주세요. 할 때 와주는 그런 거죠. 아, 네, 맞습니다. 혹시 김정덕 활동가도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셨나요? 아, 예, 저는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이용하려고 신청은 했었는데, 예. 대기가 너무 길어서 결국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봤었습니다. 대기가 길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네.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부가 네. 제공하는 인원이나 이런 건 적다 이거군요. 아, 예, 예. 네. 민간 서비스는 어떤 거죠 또? 민간에서도 그 사설 업체에서 이렇게 같은 식으로 방식으로 종일이나 아니면 그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예.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죠. 정부 지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민간이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이런 데 맡기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 좀 봐주세요를 또 도와주는 그런 업체들이 있다 이 말씀이군요. 네, 네, 네. 네. 그런데 많은 그 아이 엄마들은 민간 서비스 돈도 들고 하니까 정부의 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더 원하는 거죠. 아, 그럼요. 아무래도 정부에서 진행을 하면 일단 지원도 지원이지만 네. 그 돌봐주시는 분들의 신원이 보증될 그렇죠. 거라는 어떤 공공적인 의미가 있어서 많은 예. 분들이 선호하시지만 사실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많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런 믿음을 갖고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에 너도 나도 신청을 하는데 그렇게 믿음을 갖고 오신 돌봄이가 막 학대를 했다. 그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 네. 그렇게 작은 아이와 시기를 보냈던 양육자로서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고요. 그 학대를 당한 아기가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 네. 정말 참 헤아리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네. 그 학대한 아이 돌봄의 경우 벌써 6년이나 아이 돌봄이로 일을 해왔대요. 아, 네, 네. 그럼 또 과거에 또 어땠을지 진짜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 아이돌봄 서비스가 그 돌봐주시는 분들의 처우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그 주로 5, 60대 시간 유용이 가능하신 분들 위주로 지금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 그 일단 진입 장벽이 낮기도 하고요. 네. 보통 뭐 범죄나 정신질환 등 결적 사유가 없으면 예. 그 서류나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더라고요. 예. 게다가 이제 육아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이 없어도 예. 80시간 양성 교육만 받으면 아이 돌보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 중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단 2시간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러니 이번 일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예견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아이돌 범위로 일하는 분들 처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최저임금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상태고요. 예. 또 이게 위탁으로 여가부 정부에서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위탁으로 있는 거라서 위탁업체에서 또 수수료를 중간에 취해가는 형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까 이건 예견됐다라고 말씀하신 게 처우가 낮고 게다가 위탁업체가 수수료까지 떼가고 그러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도 않을 거고 자격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하게 되고 그리고 관리 감독이 잘 안 되고 네, 맞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인데요. 사실 이번 이 학대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신원이 전혀 담보할 수 없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의 그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정치하는 엄마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가 뭘 제일 급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우선 처우 개선을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우가 있어야 하고요. 또 그렇게 좀 매력적이어야 좀 더 좋은 분들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CCTV는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사후에 확인을 할 수는 있는 그런 용도로는 쓸 수 있겠으나 어쨌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계적인 장치일 뿐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신원 부분을 정부가 네. 좀 더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또 아동 학대 교육이라던가 알겠습니다. 인성 교육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우 개선 그리고 신원 관리 또 철저한 교육 이 말씀하셨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김정덕 활동가였고, 자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의 그 여가위 간사를 맡고 계시고요. 특히 아이돌 보미 서비스의 정부 관리 소홀을 꾸준히 지적해 오신 송희경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정부 아이돌 보미가 총 몇 명입니까? 지금 한 3만 명 정도로 증가되어 있긴 합니다. 3만 명? 네네. 그 자격 요건이 뭐가 돼 있어요? 자격 요건이 별거 없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그 아이돌 보미는 80시간 그 아동학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그런 자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유법지대다 하지만 이 보육이나 이런 중요점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아쉬운 그런 자격이지요.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 전과가 있거나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80시간 교육만 받으면 된다. 네,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시민단체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 80시간 교육 중에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은 딱 2시간밖에 없대요. 네, 그렇죠. 정부의 교육도 이런데 민간 그 부분에 있는 아이돌 보미 그 사설업체에서 이제 교육을 합니다. 네. 또 자격증을 받는데요. 저도 이제 작년 국감에서 시연을 해 보였지만 30분 만에 인터넷 강의로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하하. 예, 그러니까 완전한 그 무법지대이고 사각지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아이돌 보미 중에서도 또 문제를 일으키면 일단 자격정지하는 게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자격정지 건수가 늘어난다고요? 어떻습니까? 자격정지 이제 건수는 늘어나지만 작년에 보니까요, 총 58명이 자격정지를 받았어요. 1년 동안? 아니요, 2013년부터.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명수로 보면 작지만 이것조차도 이제 사각지대인 거죠. 왜냐하면 이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허술해요. 예, 예를 들면 아이를 신체 폭행해도 6개월 정지밖에 안 하고요. 아이를 유기를 해도 6개월 정지. 그 정지됐다가 다시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한 강한 그 문제 제기를 제가 하고 시정 요구했지만 그동안 정부가 너무나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네. 신체 폭행한 게 드러나야 자격정지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6개월 지나면 또 바로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나요? 네, 그래서 그 58명의 자격정지 분들 중에 이유를 제가 좀 달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냐. 근데 그동안 주지 않다가 어제 이제 그 사건 벌어지고 오늘 오후에 부랴부랴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폭행이 32%나 돼요. 예. 그리고 이렇게 정지되신 분이 3번 되고 나면은 이제 그때서야 자격 취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번 동안 아이들은 매 맞고 다치고 부모들은 멍들고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자격 취소하고 정지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방이 필요한 거죠. 그 자격 정지 기간 동안에 필수적으로 무슨 재교육을 받아야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까?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보수 교육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도 않고 그것이 명문상으로 그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저희가 지금 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자격 따기는 너무 쉽고 자격 정지돼도 몇 개월만 지나면 다시 할 수 있고. 맞습니다. 예.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게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는 게 그렇게 이제 중요한데 힘들고 그런데 그 자격 정지가 되고 취소가 된 그 사람들이 어떤 범죄자였는지를 알 수만 있으면 예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예방 시스템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애초에 자격 취득할 때 뭐 그런 전과 조회 같은 것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시스템 조회가 안 되고요. 지금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아이 돌보미에 개인 그 신원조회를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정부 대답은 아이 돌보미도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된다. 그럼 줄 수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러스트 라인이라고 그래갖고 캘리포니아를 예를 들면 신원 조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 사회복지부 정부하고 민간단체가 공조해서 뿐만 아니고 이제 범죄 전력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도 활용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영국은 모든 베이비시터의 범죄 전과의 조회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아가서 아이들이 다쳤을 경우에 응급 처치, 훈련 과정이 그 이수가 필수 요건이에요. 그래야죠. 네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우가요. 그러니까 그 아이 하나 키우는데 굉장히 힘든데, 아까 우리 그 학부모님도 말씀하셨지만, 193만 원 정도 수령을 합니다. 영화 종일제 하루 종일 영화를 돌보는 200시간 기준으로 월. 그럼 이거는 굉장히 최저임금과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처우는 너무너무 안 좋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도 준비 없이 시작됐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혜택을 받는 분들도 사실 그리 많지 않은데. 네네. 그런데 그 혜택 받는 분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순서를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굉장히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문 그 아이 돌보미로 이 부분을 격상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 높은 교육과 질 높은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려면 처우가 개선이 돼야 되고 그래야 이제 좋은 분들이 오시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범죄 관련된 그 경력 조회 그것이 시스템화되어서 의무화돼야 되고요. 그래서 위법을 했을 때는 3번 이렇게 정지시키고 뭐 그다음 취소하는 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진 아웃제가 뭐 적용될 게 따로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처벌 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일단은 지금 대대적인 실태 조사가 되어야만 알겠어요. 어떤 예산과 어떤 실태가 있는지 알 것 같고요. 이 전문적으로 키워야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이 돌보미가 사실은 세컨드 마더나 세컨드 페어런트 역할을 해줘야만 그렇죠. 대한민국의 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그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데에 대한 지원 같은 거는 굉장히 크게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같은 관점에서 이 사업도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었습니다.